2월 28일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거나 볼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롱테일이라 불릴 정도로 디테일하고 깊은 의미를 담은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과 더 배트맨, 테넷 등으로 연기력이 물이 오른 로버트 패틴슨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배우들의 연기 차력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대나인 영화 구석구석에서는 미키 세븐틴 속 숨은 의미와 결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석의 영역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모두 정답입니다. 주인공인 미키 세븐틴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관념의 희생양인 동시에 인간 본능이 가진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영화 초중반까지 미키 세븐틴은 자신은 죽어도 되는 존재, 오히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끊임없이 사회는 그에게 죽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학습시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학습된 죽음을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무력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존재는 바로 여자친구 리샤의 존재입니다. 영화 내내 그녀와 관계를 가지는 모습은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 욕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키 에이티는 생존 앞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물입니다. 너는 왜 다 죽이려고만 하냐는 미키 세븐틴의 대사처럼 자신을 죽이거나 위협을 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분노와 생존에 대한 욕구라 생각합니다. 두 미키는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지만 공통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생존, 소모품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 명의 미키는 둘 다 인간이 가진 본능, 즉 생존에 대한 욕구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극중 빌런으로 나오는 케네스와 일파 마샬 부부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관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케네스가 보여주는 쇼맨십과 실제 모습의 이중성은 정치 및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영상 매체가 가질 수 있는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케네스가 영화 내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무리하게 블랙 다이아몬드를 채굴해 기념비를 남기려는 모습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고 우상화하려는 케네스의 지배력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는 대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에서 32K가 언급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집착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32K의 초초고화질로 대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 일파는 케네스와 비슷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스에 집착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데요. 소스는 오직 인간만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사용하죠.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탐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니플헤임의 토착 종족 크리퍼는 규정된 사회적 관념에 지배받지 않는 자연 그 자체 또는 고립된 문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네요. 얼굴이 존재하지 않거나 곤충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케네스 마샬을 비롯한 니플헤임의 인간들은 그들을 징그러운 생명체, 즉 크리퍼라 멋대로 명명해버립니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 멋대로 명명해버리는 대항해 시대 때의 개척자들과 유사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영화는 우리에게 크리퍼들에게 숨겨진 표정과 눈을 보여줍니다. 야생이지만 결코 야만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들과 소통하고 편견을 허물게 하는 것은 케네스와 일파를 통해 비판하고 있는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봉준호 감독이 이전 작품에서도 보여준 스토리라인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옥자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덕분에 잡혀간 옥자를 구원하는 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익숙한 봉준호 감독 스타일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영화는 기생충이나 괴물, 옥자 등 이전 봉준호 감독의 결말과 비교하면 희망찬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미키는 자신의 이름인 미키 반스를 되찾으며 생존하게 되었고 빌런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거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해피엔딩 속에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키 에이틴의 희생과 살아남은 미키의 꿈인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남으려 했고 적극적으로 투쟁한 미키 에이틴이 자신을 희생해 케네스와 함께 죽기로 선택한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미키 에이틴이 또 다른 의미의 생존을 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가 복제된 18번째 미키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여 숭고한 희생을 이뤄낼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인 미키 에이틴으로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잊혀지는 것이 진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원피스의 닥터 히루루크가 생각나는 결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미키가 꾸게 되는 꿈은 이제 남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 가지는 불안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죽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지만 꿈속에서 살아 돌아온 케네스와 일파의 모습은 그를 죽여도 되는 존재로 정의 내린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아직 끝나지 않은 디스토피아인 지구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화 구석구석에서는 미키 세븐틴 속 인물들이 가진 상징성과 결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봉준호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진 삶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순수성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런 상징성들을 각각의 인물에 잘 녹여낸 영화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